자, 이제 교재 176조 고용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제 15조가 실려 있는데요. 이거 잠깐 읽어드립니다. 법제 15조 제1항이에요. 개공사는 소속공사 또는 중개부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항 갑니다. 소속공사 또는 중개부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업무상 행위의 밑줄이에요. 그를 고용한 개공사 행위로 본다. 개공의 행위로 본다의 밑줄이에요. 그러면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규칙 제8조가 실리는데 이게 국토교통부령이에요. 보겠습니다. 길지만 1항 갑니다. 개공사는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한 경우의 밑줄이에요. 법 제3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밑줄 긋고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업무 개시 전까지 밑줄이에요. 등록관청의 신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신고도 밑줄이에요. 그럼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업무 개시 전까지. 이 얘기입니다. 다음 2항 갑니다. 제1항에 따른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인인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 공인인사에 공인인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격증 사본 첨부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죠? 직접 확인 요청합니다. 다음은 3항 갑니다. 제1항에 따른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와 법 제3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결격 여부와 교육수료 여부도 직접 확인하니까 교육수료증 사본 같은 것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음 4항 갑니다. 개공사는 소속공사 또는 중개부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밑줄이에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의 동그라미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럼 종료 신고는 며칠 내 하라? 10일이죠. 다음 5항 갑니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속공사 또는 중개부조원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르고요. 이 경우 소속공사 또는 중개부조원은 보존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외국인 고용의 밑줄이에요. 제4조 제1항 제6호 감옥의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서류를 첨부 밑줄 그는데 거기에 결격이라고 딱 메모하면 돼요.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를 결격이로만 결격해놓고 X 딱 해놓으면 되죠. 결격 X. 그럼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조문을 거의 다 읽어봤어요 지금. 그래서 이 고용인의 종류 두 가지가 언급됐네요. 소속공사와 중개보조원이 고용인인데, 자, 용어의 정의 잠깐 기억을 살려볼까요? 우리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말 그대로 가자고 했어요. 그럼 소속공인인계사라 함은 말 그대로 가자. 개업공사에게 소속된, 맞죠?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그죠? 가로 열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소공의 용어정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떠올리는 거예요. 소속공사라 하면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중개보조원 용어의 정의거든요. 꼭 기억할 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출발해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고용된 거죠.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란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단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그러면 이 둘에 대해서 우리는 고용할 때 인원수 제한 없죠. 전혀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수십 명을 고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인원수 제한이 없고,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 결격 사유에 해당한 자를 고용하면 안 되겠죠? 결격에 해당한 자를 고용하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둘 다 이중 소속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둘 다 이중소속 금지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이제 고용했어요. 그럼 고용신고 들어가는데 이 고용신고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 이들을 고용을 했다. 그러면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고 했어요. 그럼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교육을 받으느냐? 우리 소공이잖아요. 소공은 실무교육 받고 와야 돼요. 소공은 실무교육. 실무교육 현재 며칠 한다고 그랬어요? 집합교육할 때. 4일.
온라인 교육은 지금 현재 10일 동안 28시간 이수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4일을 가서 바꿔야 된다. 실무교육 바꿔야 돼요. 이게. 그다음에 중개보조원 있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이라는 걸 바꿔야 돼요. 직무교육. 반나절이에요. 지금 현재 협회에서 4시간 교육하고 있어요. 실무교육은 13만 원, 직무교육은 지금 현재 5만 원이에요. 그래갖고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는 미리 가서 직무교육을 바꿔야 된다. 이게 반나절이에요. 그러니까 3, 4시간으로 돼 있는데 현재 4시간 교육하고 있죠. 협회에서. 자, 그럼 이렇게 교육을 받도록 한 다음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이제 이들을 고용 신고한다. 이건데 이 신고는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이제 전자신고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정부 24시라고 있어요. 정부 24시에 들어가면 고용신고 떠 있어요.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자신고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실제로 규정은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많은데 유일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고용신고 종료신고가 전자문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자, 그러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전까지 신고하라 이랬습니다. 그럼 교육비 누가 내야 돼요? 개공이 내야 돼? 본인이 내야 돼? 네? 본인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랬잖아 지금. 그러면 소공 내가 면접했어. 그래갖고 이제 채용하겠대. 그럼 가서 교육받고 오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교육비 내줘야지. 내가 쓸 거잖아. 나는 대표잖아. 품위를 지켜야 되죠. 그것도 그냥 딱 교육비 13만 원 주지 말고 점심값도 줘야죠. 교통비도 줘야죠. 근데 사실은 실무에서 다 받고 와요 이미.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학교가 나와서 수공으로 내가 취직을 한다. 그러면 가서 다 받아요 먼저. 다 받습니다. 보조원도 요즘 아시는 분들 많아요. 직무교육 받아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공사 고용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자격 발급 시도자에게 확인 요청 들어갑니다. 직접. 그러니까 자격증4번 첨부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신원주에 들어갑니다. 수공이나 보조원 고용신고 들어가면 결격사유 신원주에 들어가요. 시구 읍면장한테 전과 있는지 결격사유 이거 조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교육수료 여부도 직접 확인해요. 그래서 이게 등록을 하거나 분사함 설치 신고할 때 혹시 서류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등록 신청 전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럼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은 원칙 첨부했어요. 첨부했는데 여기서는 첨부하지 않아요. 분사함 설치 신고할 때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는데 거기선 첨부하게 돼 있죠.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을. 근데 여기선 첨부하지 않아요. 도대체 뭔가 모르겠는데 이건 직접 다 확인한대요. 그러니까 첨부하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 소공이나 보조원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합니다. 다만 소공이나 보조원이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이었다면 이들은 신원조회가 안 되죠. 신원조회가 안 되니까 외국인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증명서류를 이거 개공한테 줘야 됩니다. 그럼 개공이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하게 돼 있죠. 고용신고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외국인의 경우만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확인서라든가 아니면 공증받은 진술서로서 대한민국 영사가 확인한 서류 이걸 낸다든가 아포스티브 확인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여기 국제조약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은 아포스티브 확인을 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 외국인만 결격 미해당서를 첨부한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잠시 후에 할 건데 우리 소공사는 인장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인장. 우리는 도장을 인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도장 등록을 소공은 해줘야 되는데 고용신고할 때 우리 소공사는 도장 등록, 인장 등록 함께 할 수 있어요. 고용신고할 때 소공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고용신고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신고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예요. 근데 고용관계 이제 종료됐어요. 그들이 그만뒀거나 해고를 했잖아요. 그럼 종료신고 들어가는데 종료신고는 며칠? 10일이에요. 10일짜리 기억나는 게 지금 현재 뭐가 있습니까? 일단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이었죠. 10일이었습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며칠? 10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기억나세요? 다음 달 10일까지 공유사협회에다가 등신을 통보하는 거예요.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을 모두 통보하는 겁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10일이 그렇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럼 종료신고는 10일이죠. 처음에 이게 고용신고가요. 있다가 없다가 다시 부활했거든요. 있다가 없다가 다시 부활했는데 처음에 부활하면서 똑같이 고용신고도 10일이었어요. 종료신고도 10일이었습니다. 그럼 고용을 하게 되면 10일 내에 신고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거 고용신고만 업무개시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 고용신고를 10일로 운용을 했더니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실효성이. 그러니까 등록과청이 감독을 딱 나가서 봤더니 실장님이 앉아 계셔. 명단을 딱 봤더니 고용신고 들어온 게 없는 거예요. 왜 고용신고 안 했냐 물어본 거죠. 개공한테 물어봤어요. 왜 고용신고 안 했냐. 뭐라 답하겠어? 그렇지. 어제 출근했다. 어제. 출근한 지 1년 됐는데.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으니까 업무를 개시하기 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걸리면요. 업무정지 한 달 먹습니다. 싹싹 빌면 15일로 깎아주고요. 잘 안 빌면 한 달 반 때려버려요. 그래서 감독 나오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고용신고를 많이 안 했거든. 그 고용신고를 왜 꺼려 했었냐면요. 4대 보험 때문에. 4대 보험. 이게 고용신고, 고용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4가지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4대 보험을 부과를 안 하고 있어요. 일단. 건강보험관에서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데 부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들하고 일단 형평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알바를 고용해도 우리 편의점 4대 보험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어쨌든 다들 이제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사업주가 반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고용신고는 하는데 4대 보험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용신고 하세요. 나중에 고용하면. 자, 그럼 이제 고용신고, 종료신고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신고였죠. 신고이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통보하게 돼 있고 이제 제재가 조금 그런데 신고 위반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했죠. 근데 부활을 시키면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안 두는 바람에 이것은 고용신고, 종료신고 위반했잖아요. 신고 위반인데 업무정지를 먹어요. 그래갖고 한 달 업무정지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정지 사유의 마지막 사유가 뭐냐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밖에 이 법 위반이 있거든요. 이걸 백지기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돼 가지고 고용신고, 종료신고 안 해버리면 신고 위반이지만 백과가 아니고 되게 세게 맞습니다. 업무정지 먹어버려요. 업무정지.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럼 고용신고, 종료신고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 여기서 있잖아요. 한 가지 참고. 조금 지금 낯설어서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 소공의 종류가 직원인자가 있고 임원, 사원인자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임원, 사원 중에 공인인사인자를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공에는 직원인자가 있고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는데 다 들어간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죠.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 있는 자는 소공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의 업무의 범위에 대한 부분을 잠깐 봅니다. 179쪽인데 그 업무의 범위 그래가지고 표로 딱 정리가 돼 있거든요. 이건 일순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 쉽게 이해를 해버리는데 한번 들어만 두시죠. 뭐. 이해하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고용인의 공통점이에요. 소공과 중개법인의 공통점은 인원수 제한 없다고 그랬고요. 결격자 고용 금지라고 했고 이중속 전면 금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차이점,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따질 필요도 없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용어의 정의상 우리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럼 중개 업무라는 게 핵심적인 중개 활동 3가지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이라든가 확인 설명서의 작성이라든가 거래계약서의 작성, 이것이 중개 업무다. 그러면 소공은 이 업무를 명실공히 수행할 수 있고 중개보조는 수행할 수 없어요. 단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소공이 확인 설명서나 거래계약서를 썼다면 소공은 거기다가 중개행위를 했기 때문에 서명 및 날인을 해줘야 돼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발생되고 있어요. 근데 보조는 그거 쓸 일이 없으니 서명 날인 의무가 발생될 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법상 날인 의무가 있는 자는 도장을 등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도장 등록을 뭐라 한다고요? 인장 등록이라 한다. 그러니까 인장 등록을 소공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모든 소공은 인장 등록해야 돼요. 모든 소공은. 근데 중개보조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소공은 고용신고 전 1년 내 실시되는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랬죠. 실무교육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중개보조는 실무교육이 아니고 직무교육 받으라고 그랬어요. 고용신고 전 1년 내 실시되는 직무교육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법이나 제도 같은 게 바뀔 때 이제 교육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마다 연수교육이 진행되는데, 소공은 연수교육 대상이에요.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돼요. 근데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법제도의 변경사항을 교육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자고요. 이 정도까지만. 나머지 이제 일순을 하게 되면요,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인의 업무 범위였고, 한 장을 싹 넘기면 기업공사의 고용인 고용에 따른 책임 이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개공의 책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15조 2항을 읽어봤거든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였죠. 소속공사 중개부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 행위로 본다 이랬어요. 이 본다라는 말은 간주 규정이죠. 우리 민법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업무상 행위를 개공의 행위로 직접 이렇게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업무상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업무상 행위의 범위를 우리 대법원은 대단히 넓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전부 다 업무상 행위예요. 그러면 우리 소공이 중개사무소에서 손님하고 상담을 하다가 손님이 꼭지를 돌게 만듭니다. 별 손님들 다 있어요. 그래갖고 손님이 꼭지를 돌게 만들어. 그래갖고 손님을 중개사무소에서 취업한 거야. 그럼 이거 업무상해로 볼 여지가 있죠. 예. 근데 소공이 퇴근하셔서 쇠주한다는 드시다가 그래서 못된 짓거리 하는 손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그냥 취업했어, 거기서. 그럼 그건 업무상해가 아닌 걸로 봐야 되죠? 연장으로 봐야 되나? 연장? 글쎄요. 그래서 어쨌든 취업해더라도 밖에서 펴세요. 그럼 개공이 다 그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업무상해의 범위를 대단히 넓게 해석한다. 그래서 보조원이 만약에 잔금을 전달해달라는 그런 걸 부탁을 받고 그 보조원이 잔금을 횡령해버렸어요. 업무상행위죠. 개공이 다 책임집니다. 자, 그럼 이제 사례를 가지고 개공과 고용인의 책임을 따져보는데 그냥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병이 기업공사 갑의 사무소를 찾아옵니다. 근데 갑은 손님하고 골프 치러 가고 안 계셨어요. 소공 을이 자리를 짓고 있었거든요. 토지를 구하러 왔대요. 그래갖고 의뢰받은 토지가 있어갖고 이제 이 소공이 손님한테 브리핑을 합니다. 근데 이 토지에는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 제기된 사실이 있었어요. 소송 제기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숨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되고 계약금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잘못돼가지고 결국은 이 병이 재산상 손해 3천만 원을 입었습니다. 자, 이 케이스를 가지고 둘의 책임을 따져보자고요. 직접 행위자인 소공. 이 법상 책임은 항상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법상 책임은 민사 책임이 있고 행정 책임이 있고 형사 책임으로 나눠지는데, 민사 책임이라는 것은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행정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 소공은 자격증이 있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나 정지를 때릴 수 있겠는가 이 문제고, 그다음에 형사 책임은 이자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과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데 아직 우리가 금지행위라는 걸 공부 안 했거든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금지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소송 제기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이거. 근데 이것을 만약에 숨겼다. 그럼 이것은 중개의뢰인에게 거짓된 언행을 한 거죠. 금지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럼 소공이 만약에 금지행위 중에 하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소공은 일단은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어요. 이게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거짓말하여 손해 입혔죠.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질 거예요. 당연히 집니다. 소공은 당연히 집니다. 그 다음 이제 형사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면 형사 책임은 1-1이에요. 이제 1-1 뭔지 알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1-1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소고기 책임이에요. 그럼 이자를 고용한 개공께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개공의 책임도 민사, 행정, 형사 책임으로 나눠보는데 개공은 민사 책임은 당연히 손배 책임이고 행정 책임은 이자는 등록이 있으니까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때릴 수 있겠는가 이 문제고 형사 책임은 징역 벌금을 때릴 수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원래 법은요. 자기 책임주의가 대원칙이에요. 자기 책임주의. 그러니까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짐을 대원칙으로 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타인을 고용하여 업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고용한 자에게도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타인을 고용한 자에게도 책임을 지울 때는 반드시 법에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법에 있어야 된다. 이 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래갖고 우리는 우리 법 15조 2항이 이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법 15조 2항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의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요 15조 2항에 따라서 우리 개공한테 이렇게 민사와 행정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거짓말하여 손해 입힌 행위를 개공행위로 간주했죠 지금. 그러면 개공 손해배상 책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럼 이때 우리 개공한테는 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고용한 죄밖에 없죠. 고용한 죄밖에 없어요. 골프 치러 갔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그럼 이자에게는 지금 고의과실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무과실 책임이야. 자신에게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과실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럼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하여 직접 행위자인 소공입니다. 이자가 책임을 면할까요? 이자는 책임 못 면하겠죠. 그러면 둘이 같이 3,000만 원 손해배상을 책임지네요. 맞죠? 그러니까 둘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그럼 연대란 말은 여러분들이 연대보증이란 말 들어봤죠? 그럼 연대보증은 연대보증이니 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듯이 개공은 연대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연대보증 같은 건 진정연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법이 특별히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관계를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부진정연대라고 해요. 법이 특별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대관계를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부진정연대라고 그냥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자는 3,000만 원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냐면요. 연대 책임을 개공이 지기 때문에 을한테 3,000만 원 청구하면서 갑한테 동시에 3,000만 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자는 6,000만 원 손해배상 받는 거예요? 아니겠죠. 청구는 동시에 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배상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나아가서 을한테는 청구 안 하고 갑한테만 한다든가 또는 갑에게 청구 안 하고 을한테만 한다든가 선택제로 청구할 수 있으니까 동시 또는 선택제로 손해배상금을 지급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연대 책임이라 한다. 그래서 결국은 개공은 무과실 성격의 부진정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소공과 함께 지게 됩니다. 이게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이야.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책임인데 이거 거짓말하는 행위를 개공행위로 간주했죠 지금. 그럼 개공이 금지행위한 걸로 간주해요. 그리고 개공은 소공의 거짓된 언행으로 말미암아 직접 등록 취소라든가 또는 업무 정지를 먹을 수 있어요. 개공이 금지행위해버리면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거든요. 이걸 받을 수 있고 이제 형사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이 형사 책임은 징역 벌금을 때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근거가 또 있습니다. 이 형사 책임은요. 이거는 우리가 결격사유를 공부하면서 지난주에 양벌 규정을 공부한 적 있죠? 기억나세요? 양벌 규정. 양쪽을 다 벌한다. 그러니까 이 양벌 규정이 이거였습니다.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징역벌금에 처하는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징역벌금을 처벌하고 이들을 고용한 개공도 처벌한다고 그랬죠? 개공은 그 위반에 규정된 뭘로 처벌한다?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우리 개공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금을 면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공은 결국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케이스가 소공이 위반 행위가 1년에 1,000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개공은 얼마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예요. 이로 처벌한다. 그러니까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의로 개공은 징역형은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벌금형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소공한테 거짓된 언행으로 말미암아 400만 원의 벌금이 선고가 됐어요. 그럼 개공도 똑같이 400만 원 선고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소공의 업무상의로 개공이 400만 원 벌금을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받은 것은 이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 위반하에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3년 결격이거든요. 결격인데 이건 자신의 행위로 받았어야 되지. 양벌 기준으로 받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개공은 벌금형으로 처단될 수 있는데 결국 양벌 기준에 의한 벌금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럼 소공은 400이 선고됐다라고 한다면 소공은 직접 행위자로서 얘는 결격이죠. 3년 결격이에요. 근데 개공은 400 받았다더라도 벌금만 내면 되는 거지 결격은 아니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고용인의 업무상의 이론한 개공의 책임이었는데 결국 민사 책임 있잖아요. 손해배상 책임. 그러니까 소공이나 보조원이 업무 수행하다가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 입혔잖아요. 이 책임 절대 못 면합니다. 개공 다 뒤집었어요. 실무죠. 다 뒤집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책임에 대한 부분 있죠. 이건 이제 엄격한 해석이 좀 필요하긴 한데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의로 개공은 직접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보조원이 만약에 보수 초과 행위를 했다. 그러면 개공이 금지행위한 걸로 간주되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형사 책임으로서는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개공이 만약에 3천만 원 손해배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 3천만 원 금액을 소공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구상권이라고 해요. 개공이 손해배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소공을 상대로 다시 3천만 원 네가 물어내 하면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둡니다. 여기까지가 고용인의 업무상의 이르는 개공의 책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용인에 대한 내용을 다 봤네요.